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좀 소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달 18일에 월북한 미군 여러분 기억하시죠? 트래비스 이병. 트래비스 이병에 관해서 북한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망명 의사를 밝혔다.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고 망명을 결심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유엔사를 통해서 북측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진전이 전혀 없다가 북한이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첫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 인종차별 때문에 북한으로 망명을 한다? 이거는 뭐 언뜻 이해는 안 되네요. 뭐 더 큰 이제 뭐 차별과 탄압이 있는데 이제 이게 북한이 내놓은 게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미국이 중국 티베트 뭐 인권 아니면 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의례적으로 내놓는 게 있습니다. 야, 니네 나라 인종차별이나 신경 써. 미국 인종차별이나 신경 써. 니네 나라 지금 엄청나게 니네 나라 인권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기고 있잖아. 약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보여. 그런 논리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미국의 약간 아픈 구석을 찔러 본다라는 건데 예. 뭐 어떻게 될지 좀 앞으로 이제 되게 궁금하네요. 이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송환되는 그 비행기 타기 직전에 탈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다음 뉴스 갑니다. 네, 윤기중 명예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네, 어제 오전에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속보가 전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제 행사를 마치고 바로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 윤 대통령 도착 20분 뒤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긴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다고 해요. 최근 윤 교수는 지병이 악화하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었다고 하고요. 윤 교수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는데 대통령실은 조화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이제 조문객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도 어제 저녁 6시쯤 빈소가 차려진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문객을 맞았는데 이 중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한 8시쯤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빈소를 찾았는데 이 대표가 이제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윤 대통령은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차량에 탑승하면서 보수 유튜버들로부터 이제 고성의 항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문 전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한 윤 대통령의 슬픔이 클 것 같다 이렇게 조의를 표한 것으로 정해집니다. 전화를 해서. 네. 예. 그런데 이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발인인 만큼 출발 시간이 약간 조정될 수는 있지만 정상회의 자체는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문 정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준 예. 에디터?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를 했던 게 2019년 10월 29일인데요. 네. 이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뭐 선거법 관련해서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등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좀 뭐 정쟁을 그동안 멈췄거든요. 그리고 2019년 4월 25일 그 앞서였는데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장인 별세했을 때도 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휴전은 아마 17일까지 이제 잠깐 휴전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고 18일 날 뭐 이동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있고 등등에 다시 이제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윤기중 교수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1931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향년 92세인데 한국 통계학의 기초를 세웠다. 이분이 쓴 책들이 다 통계학 교재로 오랫동안 활용이 됐습니다. 응용통계학과 교수. 응용통계학과 교수고 그리고 이제 소득 불평등도 연구를 많이 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어진 석학이다 이 분야에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고 눈길을 끄는 거는 두 가지 영향을 줬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일본 문부성 1호 장학생이라서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거든요.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보면은 일본의 뭐 깨끗한 거리를 막 칭찬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 그래서 시절 회고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네.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입학했을 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맨날 이제 나오는 게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런 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제 윤기중 교수의 별세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고 거기서 경축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버지의 별세 소식이 들려온 것이 보도가 된 것이 11시 55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그 경축사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축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뭐 윤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국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고 일본을 향해서는 협력적 파트너라고 이제 우호적 메시지를 냈는데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음성 직접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눌게요. 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이게 누구냐? 네, 네. 예, 활개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냐 하는 게 하나 쟁점이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8.15 경축사였는데 일본에 대한 어떤 유감이라든지 과거사에 대한 유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었던 네, 것 이 두 없었습니다. 가지가 어제 좀 논쟁이 됐었죠. 네, 그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금 발언에서도 예를 든 게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민주당과 뭐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도 이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그리고 지난 10일 유엔사 간부 오찬에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개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당의 반응도 엇갈리는데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다.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의 독백 같았다. 대통령 경축사는 없었다. 이렇게 네. 민주당이 논평을 굉장히 세게 냈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윤기중 교수 별세 소식이 들리면서 오후에는 휴전 상태가 된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오후에 휴전 상태가 됐는데 또 이제 하나 짚어볼게.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 안보와 경제 협력 파트너자, 뭐 세계 평화에 함께 기여할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와랑도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지난해만 해도 네.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협력적 파트너로 더 격상된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만 해도 과거사 문제를 뭐 양국 간 이제 사명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아예 과거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네. 향후 이제 안보 협력, 미래 관계에 더 방점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고 네. 또 일본 고위 정치인들도 집단 참배했다고 나오면서 늘 그렇듯이. 네, 우리의 메시지와 좀 엇갈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주목한 거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15 광복절 경축사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네. 8.15 광복절이면은 그 과거사에 대한 얘기를 늘 어떤 식으로든 뭐 강도는 좀 달라도 그렇죠.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혀 없었다는 게 외신도 특이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예전 정권과 달리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 네티즌 용어로 이제 예지력 상승 뭐 이런 거 있으면 뭔가를 이제 맞췄을 때 예지력 상승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 예지력이 이제 상승이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관 20번 또 나오겠지. 뭐 이런 예측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27번을 언급을 했어요. 자유. 예, 자유. 예. 이게 이제 뭐 역다 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숫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유만 따로 언급한 게 16번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등등을 다 합치면 이제 27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10번, 국민 9번,
북한하고 공산이 8번, 근데 일본은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한일 1번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뭐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 흥미롭게 봤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즘 연설은 그냥 범용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어떤 연설을 어디다 써도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아, 맥락이. 그러니까 뭐 자유 한 20번, 그리고 이제 반국가 세력 아니면은 뭐 공산당,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몇 번 뭐 이렇게 얹으면은 대충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인데 왜 일본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야스쿠니 신사의 이제 곡물 복납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했고 나머지 일본 강요들 총리들 다, 그러니까 총리 빼고 나머지는 다 참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일본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지금 뭐 올해 3.1절 뭐 자유총연맹 이게 뭐 어떤 거를 축사를 갖다 써도 다 비슷비슷하다. 예. 그 말씀은 뭐 예. 일본과 늘 싸우면서 지내자.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키지 말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말하자면 TPO. 어제는 광복절 경축사였고 독립운동가들 많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어떤 유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광복절이니까 예를 들면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거에 광복절에 이제 의미를 뭐 새긴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좀 보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건국운동이라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오래된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의 역사관들. 그러니까 네. 뭐 이를테면은 이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근데 임시정부의 이제 법통을 헌법에 계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부정하는 그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세계관에 상당히 이제 동조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어서 하여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인터뷰로 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로 갑니다. 박근혜 공개 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에 또 공개 행보를 어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가 뭐 8.15 광복절이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고 유경수 여사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네. 현장이 시해 현장이 8.15 광복절 경축식 네, 그 맞습니다. 현장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피격이 됐던 예,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어머니 기일에 맞춰서 아버지 생가에 방문을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개 행보는 4개월 네. 만이에요. 현장에서는 이제 지지자들이 꽤 나와서 환호를 했는데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은 우려와 달리는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총선 8개월을 앞둔 시점에서의 공개 행보라는 점 때문에 정치 행보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이 친박 인사들의 TK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인터뷰가 있었다. 그때 내용이 전부라고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최근 인터뷰가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가 주간조선과 7월에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전하면서 친박은 없다고 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하.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이때 당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좀 정치에 환멸을 느끼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 발언을 보면 이제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 같긴 한데 또 뭐 앞으로 전통시장 행보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행보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인물의 행보가 요즘 뭐 굉장히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총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뭐 재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뭐 이렇게 세력화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판에서 더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